안녕하십니까. 너와 나만의 시간 풀버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이고요. 뭐 해당 부분만 들어가시는 분들은 해당 부분만 보시고 필기하시면 되고요. 전문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말해서 전문이라고 해봤자 중요한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고 가는 부분, 그 다음에 현중이의 꿈에서 개미들 나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주대위가 권총 겨누는 부분, 그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뭐 나머지도 일단은 다 알아야 되니까 스토리 자체를 알아보시는 데는 나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필기 좀 하고 들어갑시다. 갈래 단편 소설이고요. 6.25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전쟁 소설입니다. 그리고 성격은요, 이제 전쟁의 그런 참혹함이라고 하죠. 뭐 비슷한 소설로는 이호철? 나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전쟁으로 인해 인간이 어떻게까지 피폐해질 수 있는가, 인간성을 어디까지 버릴 수가 있는가라는 거를 나타낸 건데, 여기도 똑같이 그런 인간의 그런 존재, 그리고 인간성에 대해서 매우 얘기를 자세히 해주고 있는 그런 소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존적, 그 다음에 휴머니즘적이라는 건 그냥 인간애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삶의 의지인데, 그 삶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 발휘되냐, 남까지 끌어가는 삶의 의지냐, 아니면 자기만 사려는 이기적인 삶의 의지냐라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전쟁을 다루지만 이념 갈등보다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성찰한다 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중이, 김일병, 주대위가 있는데 셋이 다 달라요. 제일 삶의 의지가 강해 보이는 거는 누구예요? 현중이와 주대위로 나옵니다. 하지만 현중이는 자기만을 위한 삶의 의지고요. 주대위는 남까지 생각할 줄 아는 자기 뭐라 말해야 돼? 삶의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서 김일병은 뭐냐? 이타적이에요. 네, 이타적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현중이와 대비가 있어요. 하지만 삶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성찰한다. 등장인물이 겪는 사건과 심리를 간결한 문장과 사실적 묘사로 그려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대위를 초점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외 인물들은 뭐 이제 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표정이 어떤지, 뭐 식은땀을 흘리네 마네 이런 것들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이틀째다. 한결같이 눈에 뵈는 것은 굴곡진 산봉우리와 계곡의 연속이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는 없는 성 싶었다. 바람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한결같이 눈에 뵈는 것은 굴곡진 산봉우리와 계곡의 연속이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힘들잖아. 근데 배경은 뭐를 나타내요? 배경은 그 소설의 분위기, 그리고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암시까지 해주는 거예요. 얘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3명이에요. 낙오가 됐어요. 3명. 주대위, 현중이, 김일병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다리가 나갔어요. 주대위가 다리가 나갔단 말이야. 근데 앞에 이래. 어떻게 가? 얘네가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를 지금 알려주고 작품 분위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좀 절망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거죠. 그 속에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없는 성 싶었다. 바람도 없었다. 주대위의 몸은 양쪽에서 부축을 받고도 자꾸만 아래로 늘어지기 시작했다. 마냥 그것은 두 사람의 어깨에 매달려 끌려가는 셈이나 다름없었다. 허벅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 묘행 동맥과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 우선 압박대로 지혈을 시켜놓고 간신히 적의 포위망을 빠져나왔던 것인데, 오늘 아침부터는 그것이 부패 작용이라도 일으켰는지 마구 저리고 쑤셔댔다. 어디까지 가면 된다는 한정된 길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냥 목적지 없이 막 다니고 있죠. 그래서 여기 무작정 그냥 목적지 없이 무작정 헤매는 중. 그저 무턱대고 남쪽으로만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었다. 부상자에게 있어 일정한 거리감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이란 대단하다는 걸 주대위는 알고 있었다. 어떤 전투에서 한 병사가 하복부에 관통상을 입고도 그 구멍 뚫린 하복부에다가 지 옷섭을 틀어 막아가며 반시간 남아 걸려야 하는 진지까지 돌아와서야 꼬꾸라진 일이 있었다.
그런 치명상을 입고도 그 병사가 진지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어디까지만 가면 진지가 된다는 일정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상자에게 있어서 목적지라는 곳은요, 그 엄청난 희망이죠. 근데 지금 봐봐, 주대위는 있냐? 다쳤어. 근데 어디까지 가면 된다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상황이라고. 그 정해진 목적지가 지금 자기네에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대위는 자기를 부축하고 오는, 여기 밑줄 치세요. 자기를 부축하고 오는 현중이와 김일등병에게 자기는 더 걸을 수가 없으니 여기 남겨놓고 먼저들 가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왜? 나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삶에 대한 욕망을 놓지 않아. 혼자 처진다는 것은 그대로 죽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김일병이 1등병이 1병이에요. 상등병, 1등병, 2등병 이렇게 나타났는데 2등병은 아직도 그냥 2등병이라고 그 뭐냐 1병, 상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김일병이 업자고 했을 때도 주대위는 잠자코 업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살고자 하는 의지. 올해 김일병은 19살밖에 안 되었으나 농촌 출신이라 업도 걷는 거리도 상당했다. 현중이가 대번에서 업을 차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농촌 출신이라 힘은 좋다라는 소리죠. 하지만 업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매우 길었기 때문에 교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업기 전에 슬쩍, 야, 이거 근데 여기 밑줄 치세요. 그는 업기 전에 슬쩍 주대위의 허리깨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권총이 매달려 있었다. 현중이가, 이게 뭐였어? 새끼 그냥 눈치 있으면 자살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인간성이 나오죠? 근데 이게 전쟁 중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살하기를 바라. 그들 세 사람은 이미 배낭이며 철무며 총이며 옷 저고리를 벗어버린 지 오래다. 왜? 짐을 줄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무거운 걸 최대한 다 줄인 겁니다. 지금 전투가 문제가 아닌 거죠. 생존이 문제인 거죠. 남은 무기력은 주대위의 허리에 찬 권총뿐이었다. 주대위는 현중이의 눈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갔다. 그러니까 주대위도 눈치를 깠죠. 이 새끼 다 그거 하길 바라는구나. 현중이의 눈길은 자신의 권총을 이걸 뜻해요. 그리고 그의 심증을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게 됐을 때부터 이미 자기의 몸뚱어리는 두 사람에게 거추장스러운 짐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차마 상사인 자기를 그냥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은 이쪽이 그걸 알아차리고 권총으로 자결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대에는 현중의 시선을 모른 채 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군복바지와 군화마저 버리고 그의 등에 엎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현중이도 지금 자살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고 주대위도 이 새끼 다 자살하길 바라는구나 알아요. 서로 눈치를 깠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이러고 있다. 암묵적으로 자살을 종용받는 입장에서 삶의 의지를 놓지. 자, 그러면서 이게 엎이고 계속 가겠죠? 현중이는 김일병만큼 못했으나 그래도 같은 학도병 출신인 주대위보단 체구도 크고 힘도 세어 꽤 잘 업어냈다.
이러한 그들이 이틀 동안에 먹은 거라곤 더덕, 칡뿌리 그리고 어쩌다 찾아낸 샘물로 겨우 갈증을 면할 것밖에 없었다. 게다가 첫 여름 햇볕은 불길이었다. 얘네가 뭘 먹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떻다? 매우 힘들다. 지금 척박하고 지금 고난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업은 사람의 얼굴에선 찝찝한 땀줄기가 마구 눈과 입으로 기어들었다. 그렇건만 손으로 훔쳐내지 못하고 그저 눈을 꾹꾹 감아 땀을 몰아내거나 입을 푸푸거리며 고개를 흔들어 떨구어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점차로 업은 사람이 걷는 거리가 줄어들고 교대가 잦아졌다. 주대인은 자기의 가슴과 업은 사람의 등에 젖은 셔츠를 결에 서로 미끈거리는 상쾌하지 못한 촉감에서 그러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꼈다. 여기는 지금 다 거의 묘사로 퉁치고 있죠. 주대를 다시 바꿔본 현중이는 땀을 철철 흘리며 걷는 동안 벌써 몇 번째인가 눈앞에 떠올랐던 것이 다시금 나타났다. 그는 그젯밤 적의 꽹과리와 날라리 소리를 듣기 전 잠속에서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중이의 꿈으로 들어갑니다. 누렇게 뜬 하늘 한복판에 황달 뜬 태양이 타고 있었다. 그 밑줄 치시고 부정적인 배경입니다. 그게 태양이 막 반짝이지 않고 황달이래요. 누렇게 떴대. 그리고 그 밑으로 누렇게 뜬 불모의 황야가 하늘과 맞닿은 데까지 한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한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풀썩거리는 누런 흙이 걷어올린 정강의 한 중턱까지 올라와 있었다. 이거 꿈 내용입니다. 지금 참고로 그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양쪽 정강에는 그가 마음속으로 아껴오던 것이 있었다. 입대하기 전날, 그래서 이제 좀 그 정강이에 뭔가 그게 입대에 소중한 게 현중이에게 입대하기 전날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걷어올린 다리를 보고 정강이 털이 길어 우습다며 장난스럽게 양쪽 정강이 털 중에 제일 긴 것이 자기 것이니 잘 간직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것이 지금 누렇게 뜬 흙먼지 속에 잠겨버리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무부여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그냥 막 이런 거 있죠. 야, 그거 뭐 내가 준 거니까 잘 간직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10년, 20년 갖고 있을 거냐? 버려요, 그냥. 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전쟁 중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다리 내 거야. 다치고 오지 마. 이런 거 한 건가 봐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서만 마음을 쓸 수 없었다. 바로 눈앞에 풀썩거리는 흙바닥에 개미 구멍이 하나 나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명령받은 것도 아니면서 이 개미 구멍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 요 개미, 일단은 이 부분. 여기가 이제 그 뒤에도 있다가 나올 거지만, 심지어 그 순흙특강에도 수록이 됐죠. 2023년 순흙특강에. 거기 같은 빛깔을 한 커다란 왕개미가, 밑줄 치세요. 왕개미는 뭘 상징하냐면, 거대 권력입니다. 왕개미 한 마리가 구멍 입구에 서서 조그만 개미들이 나오는 족족 주둥이로 목을 잘라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거 조그만 개미는요, 즉 전쟁에 끌려간 병사들을 얘기하겠죠. 그 개미들이 나오는 족족 주둥이로 목을 잘라버리고 있대요. 삽시간에 개미의 시체가 가득 쌓였다. 그러나 그것은 개미의 시체가 아니고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이 한없이 넓은 볼모의 황야도 이렇게 하나하나 목을 잘리운 개미떼 시체로 이루어졌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이 새끼들이 지금 왕개미 같은 새끼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희생당하는 거는 우리 같은 병사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이 황야나 그런 것도 우리의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죠. 꿈도 이런 꿈 꾸면은 그것도 전쟁통에.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여전히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든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는 오고 가도 못하고 개미 구멍을 지키고 서 있어야만 했다. 현주인은 자기 등을 짓누르고 있는 주대의 중요한 자국만 느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생각이 난 거야. 전날에 꿨던 꿈이 생각이 났어요. 그 주대의를 업고 가는 동안 현중이가. 이 달갑지 않은 중량을 제거해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현중이의 입장을 얘기를 해 준 겁니다. 왜?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대의 자신이 어서 삶에 대한 미련을 단념해버리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았다간 세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산중에서 몰죽음을 당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목이 탔다. 한 닷새 전, 자 아직까지 현중이입니다. 현중 이야기예요. 닷새 전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그는 생각했다. 그 속에는 이런 구절이 쓰여 있었다. 제 입술꽃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제게 마련해준 지난날의 즐거운 기억이 쉴 새 없이 거기 물을 주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그는 긴 입맞춤 끝에 그녀의 귀에다 속삭인 일이 있었다. 그대의 입술은 왜 이파리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이파리를 지닌 여러 겹 꽃이 오듯 멘트 뒤지네. 아무리 파헤쳐도 끝이 없어라고.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여지껏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 야 여기부터 괄호를 치세요. 왜냐하면 현중이의 삶의 의지의 그 이유가 나와요. 논리적이에요. 여자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예.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 지금까지는 누구씨 누구자를 붙여서 호칭해 오던 것이 당신이란 말로 변한 것이다. 이러니까 죽는 거지. 야 니도 뭐 알라나 모르겠다. 어쨌든 카톡 하다가 썸 타다가 갑자기 우리 무슨 사이야? 이러고 이제 그거 고백하기 쓸 때가 있어요. 그걸 느꼈단 거야 현중이가. 근데 문제는 나 이 전쟁이 끝나면 가가지고 뭐 할 거야? 고백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현중이 어떻게 될지 지금 냄새가 나죠. 플래그를 오지게 세운 것 같은데. 계속 읽어봅시다. 그것은 자기 두 사람의 사이가 더 결합됐음을 뜻했다. 그는 편지를 읽고 새삼스럽게 정강이를 내려다보며 자기에게 부어져 있는 한 사람의 여인의 웃음 머금은 맑은 눈길을 느꼈다. 말이 괴로워. 한 사람의 여인의 웃음 머금은 맑은 눈길을 느꼈대요. 이게 뭐야? 현중이가 살아야 현중이가 근데 현중이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난 꼭 살아서 돌아가야 돼. 왜 너의 삶의 의지를 그렇게 북돋는 게 누군데? 여자 때문에. 난 이 전쟁이 끝나면 고백할 거야. 결혼할 거야. 너 그러다 죽어. 진짜 뭐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도 그는 주대의를 얻고 활활 달아오르는 입안의 갈증을 지난날 사랑하는 사랑의 입술이 남겨놓은 촉감으로 죽여가며 자기에게 부어진 그네의 웃음 머금은 맑은 눈길을 되살렸다. 그 눈길을 따라 걷는 동안 그의 땀에 젖은 눈도 저기 맑게 빛나는 것이었다. 어느 능성부부에 이르렀다. 김일병이 대신해서 업을 차렸다. 지형상으로 보아 앞에 가로놓인 계곡을 따라 앞산으로 질러 올라가면 잠깐이요. 그렇지 않으면 꾸불꾸불 구미진 능선을 상당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곳이었다. 그러니까 가파르지만 가로지를래? 아니면 그냥 좀 안전하지만 오래 돌아갈래 이거야. 현중이는 계곡을 곧장 내려가자고 했다. 누구든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단 몇 걸음의 단축이 나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이었다. 왜? 지금 얘네 다 나고 했잖아. 빨리 가야 돼.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궁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한 명이 마태이가 가 있잖아. 근데 거기를 내려갔다가는 셋 다 다칠 수도 있죠. 김일병의 의견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다. 계곡을 내려갔다가 나무숲 속에서 방향이라도 잃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길만 더 더디게 되기 쉽다는 것이었다. 얼른 결정이 지어지지 않고 있을 때 주대의가 한마디 했다. 현중이 김일병의 말대로 오지. 자, 그래서 퍼뜩 현중이의 눈이 주대의의 허리에 매달리는 권총으로 갔다. 뭐야 이 말은. 그러니까 안 뒤지고 있었어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참 그렇죠? 그러는 그 앞에는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다. 그 꿈의 장면이 뭐야? 그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그 개미 이야기 있죠. 암시하는 듯한 내용.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을 황달든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 한없이 넓게 깔리는 봄을 향해. 이게 뭔 얘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망적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바로 앞에 뜬 메마른 흙바닥에 개미 붕어 있어. 누런빛으로 한 조그만 개미떼. 조그만 개미떼는 이제 뭔지 알겠죠? 얘네가 연달아 기어나오고 그것을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똑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우선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거기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떼들이 나와 목을 들이미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목 잘린 개미떼들은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거기에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 털이 거의 묻히게 돼 있었다. 이러고 정강이 털, 그냥 미친놈이지, 그냥. 그 여자가 털에 의미 부여 한 번 했다고. 뭐,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초조할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다 문득 그는 개미구멍 한 옆에 따로 뚫려져 있는 쇳구멍을 하나 발견했다. 이 쇳구멍이 바로 현중이가 택한 그 살 수 있는 방안 같은 거겠죠. 왜? 쫄로 가면 대가리 잘려, 여기로 가면 안 잘려. 이것만은 꿈속에서는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이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떼들은 그냥 본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계속 쳐 걷고 있지? 이 생각을 한 거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얘네들 버리고 그냥 지 혼자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게 어리석은 개미떼들이 대가리가 계속 잘리고 있는 거야. 근데 쇳구멍은 뭐예요? 그래서 그럼 쇳구멍은 따로 좀 씁시다. 쇳구멍은 무엇을 얘기하냐? 쫄로 가면 살 수 있잖아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현중이는 주대를 없지도 않은 모이고만 전신에 비짓땀을 흘렸다. 왜? 살 수 있구나, 이거. 살 수 있구나. 해걸음 때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 구워서 나눠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살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살려고. 다 먹고 난 현중이가 뒤라고 말하는 듯이 자리를 떴다. 자, 쇳구멍으로 빠진 겁니다. 이게 요 쇳구멍이에요, 여기. 그런지 좀 만에 한 주대위가 김일병에게 얘기했다. 자네도 여길 떠나게. 이게 뭔 소리예요? 너 빨리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일병은 그게 무슨 말이라는 듯이 주대위를 쳐다봤대요. 현중이는 갔어. 기다리지 못해. 자, 그러니까 주대위도 다 알고 있던 거죠. 왜 뭘 못 기다렸을까요? 현중이가 자살하는 거를 못 기다렸다는 소리입니다. 기다리다 못해 가다뇨. 요? 이 새끼 구인인데 요? 내가 자살하길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사실 현중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대위는 김일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서 어서 여길 떠나게. 김일병은 잠시 주춤거리다 서산에 빗긴 노를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대위를 향해 등을 돌려댔다. 등을 돌렸다가 그냥 이게 아니라 등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을 맞댔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아이고 주띠고 대위 주대에게 도움을 돌려냈다. 혼자 먹고 걷는 길이라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가 않았다. 조금 가서는 쉬고 조금 가서는 쉬고 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아무데고 들어누웠다. 짐스럽다고 맨 먼저 버리고 온 배낭 속에 들었던 건빵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나 실상 그들은 이미 배고픈 줄도 몰랐다. 이래서 뭐 먹을 거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건빵 괜히 보급으로 나옵니까? 그게 물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절대 상하지가 않는데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 그 다음에 그들은 현중이의 일을 생각했다. 지금 어디쯤 갔을까? 김일병은 자기네들이 버리고 간 그가 원망스러웠다. 한편 주대인은 한시 앞이 그가 아군 진지를 찾아 구원병이라고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것이었다. 물론 두 사람은 서로 입 밖에 내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대인은 그 와중에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죠. 차라리 현중이가 살아 돌아가서 우리를 구해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김일병이 잠든 뒤에도 주대인은 눈을 붙이지 못했다. 이제 와선 상처의 아픔도 별로 느끼지 않았다. 그저 일단 잠들었다가는 영 깨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 여자의 생각을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 새끼들 여자 참 많아. 자, 어쨌든 간에 여기부터는요 주대위의 옛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대위가 겪은 일입니다. 서너 달 전 그가 어느 고지 탈환 작전에 공훈을 세웠다 하여 며칠 동안의 특별 휴가를 받았을 때 부산에 갔던 길에 하룻밤 몸을 산 일이 있는 여자였다. 그걸 했나봐요. 몸을 샀대요. 이 여자의 말이 일사후퇴 무렵 서울 어떤 술집에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어셈역 외국인 세 녀석에게 쫓겨 들어오는 한 소녀를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한 후 대신 그 일을 당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어느 놈인지도 구별 못하는 새 그만 정신을 잃었다가 들창에 희꾸물에 발가올 여기야 깨어났노라고 했다. 그걸 당한 거죠. 그 성폭행을 당한 건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끝까지 읽고 얘기할게요. 그 소녀를 오늘 거리에서 만나는데, 이쪽이 미처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을 소녀 편에서 먼저 반기더라는 것이었다. 자기와 같은 여자를 아무 거리낌 없이 대해주는 것이 여간 고맙지가 않더라고 했다. 더구나 무엇든 도와주고 싶다는 말에 송구스럽기까지 했다. 여기다 바로 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교과서에 빠졌는지 아시겠죠? 여기 부분은 잘 안 나와요. 그 전쟁통에 막 그런 치안이 안 좋으니까 막 그런 일을 많이 이럴 수 있었죠. 어쨌든 대신 그거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주로는 뭐 이 일종의 미담 같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의 심중을 한번 꼬집어주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그 심중, 그러니까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했나봐요. 그래서 한번 떠보려고 했대. 그럼 그 송구스럽고 고마운 맛을 다시 보기 위해서 앞으로 또 그런 일을 당하면 들창에 희끄물에 밝아올 때까지 정신을 잃을 수 있단 말이지. 그 송구스러움을 다시 그 감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너 그러면 그거 또 당할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미친놈 아닌가? 그녀는 어둠 속에서 담배를 붙여불더니 글쎄요. 그런 일이나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 손을 대신한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이 자신도 모르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주대위가 김일병한테 그대로예요. 다리 다친 양반이 그걸 어떻게 그대로 합니까? 그건 이따가 보면 되지. 그래서 혹시 다음에 같은 경우를 당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나 자신도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주대위의 머리에 이 여자와 주고받은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생각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다. 지난날 자기가 그 여자에게 비꼰주로 다시 그런 경우를 당하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하겠느냐고 했을 때 자기 마음 한구석에는 앞으로 그대가 같은 경우를 당하면 다시금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그네가 그런 경우에는 그래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근히 깃들어 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그네가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무슨 소리냐. 내가 희생을 할 때는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희생을 한 것이다라는 마음이 깔려있던 게 아니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는 내가 그 경우에는 넌 당연히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이 은근히 깃들어있던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 일을 했냐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어느 능선 어둠 속에 누워있는 주대위에게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그녀에게 그것을 바랄 아무런 권한도 자기에겐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라고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건 봐라. 여기서 현재에서의 그녀는 누구야?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김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병에게 너 이렇게 해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한은 자기한테, 그것을 바랄 아무런 권한도 자기에겐 부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야? 없어요. 왜?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김일병한테 너 나를 위해 희생해.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 없다라는 거지. 희생이란 거는 우러나야 하는 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자기가 싸움터에서 겪은 온갖 상황에 대해서도 제3자인 누가 있어? 응당 그래야만 한다고 감히 주장해서 안 되었다고 얘기하는 생각이었다. 여기부터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전쟁통에서 주대위한테 주대위님 저를 위해 총 한 발만 맞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다라는 거야.
너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김일병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문득 누구의 할 것 없이 한번 되돌아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다. 왜? 그냥 이 상황이 짜증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 누군가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김일병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죠. 근데 이거는 강요 돼, 안 돼? 이건 강요 안 돼. 그럼 이 희생이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거면, 그럼 자신이 김일병을 위해 희생? 얘는 가능하죠. 이걸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대으로 따지고 싶어. 난 왜 내가 희생하는 건 되는데 왜 남에게 희소 강요는 안 됩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만큼 주대인은 삶의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러나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한없이 두꺼운 어둠뿐이었다. 이윽고 그로 잠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다. 자, 그래서 어머나 다시 봅시다. 이거 왜 껐어? 날이 밝자 또 걸었다. 계속 걸어요. 계속 걸어. 그냥 계속 걸어. 계속 힘들어. 어제보다도 쉬는 도수가 잦아갔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김일병의 체력이 많이 떨어졌던 거죠. 먹은 거는 없잖아. 김일병도 군복바지와 군화마저 벗어버렸다. 맨발로 산길을 걷기가 힘들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우선은 신발이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다. 자, 의자. 하지만 우선 신발이 천근만근 무겁게 여기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이거 다 벗어 던져야 되거든. 너무 무겁거든. 지금 어떻게든 무게를 줄여야 돼요. 군화 개 무거워요, 그거. 여기저기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내배었다. 그렇다고 돌뿌리 아닌 고운 땅만 골라 밟을 수 없다. 한결같이 눈에 배는 것은 인가 아닌 산봉우리와, 인간은 이제 사람 사는 집, 인가 아닌 산봉우리와 계곡의 움직임 없는 굴곡뿐이요. 귀에는 그처럼 갈망하고 있는 아군의 대포소리 대신 한없이 먼 데까지 퍼져나간 고즈넉함과 김일병의 몰아치는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래도 주대인은 온통 신경을 귀로 모으고 있었다. 어떤 색다른 소리나마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주대위가 살고자 하는 거죠. 왜? 자그마한 소리라도 놓치지 않고 사람의 소리라고 하면 일단 글로 가야 되니까. 여기 주대위에 왜 가라고 썼지? 한 번은 주대위가 여기서부터 가로로 쳐놓으세요. 한 번은 주대위가 저리가 물을 마시고 가자고 했다. 김일병은 어디 물이 있는가 싶었다. 그러나 주대위가 말하는 대로 가보니 바위 틈에서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뭐냐면요, 김일병은 못 들은 건데 주대위는 들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를. 그래서 이거를 참 생존에 대한 집념 효과죠. 주대위.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야. 하루 종일 걸은 것이 겨우 10리길도 못 되었다. 4km 걸었다는 소리예요. 원래 1시간에 4km 걷거든요, 사람이. 근데 하루 종일 걸어서 4km래. 그동안 두 사람은 상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다. 김일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여져 가는 기는 시간이었대요.
주대인은 김일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는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기의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야 했다. 왜? 김일병이 꼬꾸라지면 나도 꼬꾸라지는 거야. 나 못 가. 다리 관통상이야. 관통상이면 총알이 뚫고 지나간 거야. 그러면 뼈 부러졌다는 소리거든요. 저녁 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느라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펄럭하고 날아올랐다. 깎은 듯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었다. 발길을 돌리며 김일병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쪼고 있었다. 어머나? 현중의 시체입니다.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첫눈에 그것은 현중의 시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제 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이 위는 셔츠바라며 아래는 군복바지에 구네를 신고 있었다.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언가 쪼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도 보이다가도 그저 까우 몇 번을 뿐 다시 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마치 우리 길바닥에 있는 비둘기같이 사람을 무서워하진 않죠.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데나 쓰러지듯이 들어놓았다. 현중이의 시체를 보자마자 마지막 남았던 기운이 빠져버리고 만 것이다. 왜? 그냥 자기도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씁시다. 잠시 후에 김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 허청거리며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왜? 까마귀 쫓아야죠. 까마귀를 쫓으려는 해도. 왜냐면은 이걸 통해서 뭔가 좀 그래도 현중이었는데 그래도 자기 그건데 그래서 이게 뭐 동료애라든지 아니면 뭐 죽음에 대한 거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 뭐야, 어디 갔어? 응? 어디 갔어? 김일병은 도로와 쓰러져 누워버렸다. 옆에 누워있는 주대희를 돌아다 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있었다. 김일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오히려 있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란 것을 몸 가까이 느꼈다.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 눈알도 파먹으리라 그러자 그는 옆에 죽어있는 주대희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히는 걸 보느니 차라리 자기가 먼저 죽어 그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기를 바랐다. 이 김일병의 내면이죠. 내면인데 뭐냐면은 차라리 죽음 자체가 그 죽음의 공포보단 더 낫다는 소리예요. 차라리 내가 먼저 죽고 주대희 막 그렇게 되는 거 뭐 안 볼랜다. 내가 먼저 죽는 게 낫다 이런 거지.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겐 없었다. 저도 모르게 홍구원이 잠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일병은 주대희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엔 별이 총총 나있다. 저 소리를 좀 듣게. 주대희가 누운 채 세잔한 무관의 소리로 포소리일세. 포, 대포 소리. 그러니까 이 근방에 군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적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일단 이게 아군 포소리예요, 이게. 생명 연장의 가능성. 김일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어느 편 봅니까? 아군의 포야. 155mm. 155mm면은 제일 큰 겁니다. 지금 K9 자주포 있죠? 그게 이제 예전에 155mm 견인포였거든요? 이 주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었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40리는 실이 되겠어. 그러니까 뭐야?
못 가요. 40리. 하루에 10리 가고 있는데 40리면은.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왜? 40리면 실이 되겠어. 너무 먼 거리. 그래서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주도인은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성령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중이가 밤길을 서두르다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현중이에 대한 자책감이 있죠. 주도이가.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일병이라 하더라도 혼자 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일병을 향해 풋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있을 발쪽 벼랑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라면서 뭐 한 거야? 명령조로 얘기했대요. 가란 소리예요. 너 가라고. 그래서 여기 아군 진지를 더러 구체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근데 뭐 그거 없는 거 아니야? 철컥철컥 되는 거 아니야? 총알 없어서?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주대위의 귀에 은은한 풋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온 곳이었다. 무엇? 개 짖는 소리거든요, 이게. 주변에 사람이 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들킬 수도 있을 텐데. 그 이제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강한 주대위가 총을 냈다가 추하게 다시 권총 집에 넣겠죠. 봅시다.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뭔 소리지? 김일병이 고개만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듯 하더니 뭔 소리요? 김일병은 못 듣죠. 왜? 모든 감각을 지금 청각에 쏟은 게 누구야? 주대위잖아. 주대위 지금 다리를 못 쓰니까 스탯을 귀에다가 다 몰빵했단 말이에요. 지금 안 들리는군.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 다시 들렸다. 저 소리 말이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김일병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야, 이거 개 짖는 소리 같아. 삶에 대한 의지라는 소리.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일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나갔다. 왜? 김일병도 개 짖는 소리요? 김일병 좌절이었잖아. 그래서 무릎을 쳐나갔다. 개 짖는 소리면 그렇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김일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들어 뒷걸음질을 쳤다. 왜? 지금 주대위가 헛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나한테는 안 들리거든.
네, 환청으로 여기. 그래서 김일병이 들어오는 혼자 소리로 에휴 내 지금 까마귀 또 많이 몰려 그러겠지. 눈알이 붙어있는 것도 오늘 밤뿐이야. 뭐야 완전히 애가 이제 그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죠. 아유 씨부럴 될 대로 되라 이러는데 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귀에 귓전을 때렸다. 한 방 쐈다는 거야. 빵! 왜? 김일병은 이렇게 세우는 도구입니다. 날 여보! 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날 여보 하는 것이었다. 김일병은 얼탱이가 없지. 무슨 명목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대는 수밖에 없었다. 그 어필하는 거죠. 자, 걸어라! 야, 김일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닿아 있음을 느꼈다. 자, 여기서부터 쭉 가로치세요. 등산을 넘어 컴컴한 나무숲으로 들어갔다. 좀 서! 어핀 주대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왼쪽으로 가! 좀 그는 다시 잠깐만! 그러고는 앞으로! 뭐야? 지금 삶의 희망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근데 봐봐 이게 누굴 위한 행동이야? 솔직히 말해서 김일병을 위한 거죠.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대위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놓는 동안에도 김일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주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헛개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왜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는 무언가? 어제 저녁부터 혼자 업고 오더라고 가진 구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이 주대위를 향해 거듭 북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존내 빡치는 거죠. 아니 어차피 뒤질 건데 왜 이러고 뒤져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주대위가 지금 멘탈이 나갔다고 생각해요. 주대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아직 삶에 대한 그게 없어. 주대위는 그게 너무 강한 거고.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총 있잖아.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 옮겨놓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이 권총이라는 게 주대위 자살 도구에서 김일병을 살리는 도구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산 밑에서 일어났다.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바로! 그제야 김일병의 귀에도 뭔 소리가 들렸다.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한 거리에서인가는 짐작이 안 되었대요.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건만 쉬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닿는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었다. 그렇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짖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벼락을 물러나면서 엎인 주대위의 목도리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죽어요. 왜 죽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결국에는 희생을 한 거죠. 누굴 위해서? 김일병을 위해서 희생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요, 인간성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대위, 현중이, 김일병 봤을 때요, 주대위랑 현중이가 이제 대립하는 인물로 나왔지만 어떻게 외적 갈등으로는 심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현중이가 떠나니까요.
그리고 둘 다 뭐에 대한 의지가 강해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주대희와 현중이 둘 다. 그리고 김일병과 현중이는 또 인간성이 어떻게 달라요?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로 다르고요. 주대희와 김일병은 또 다르죠. 삶에 대한 집념이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 간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50분이나 했네요. 야, 수고했습니다. 가서 문제 푸세요.